이번에는 실손보험 청구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정도는 가입하고 계실 거라 보는데요. 그동안 실비청구 유의사항으로서 매번 바로바로 청구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 차라리 한 번에 모아서 청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손보험 청구 타이밍을 잘못 잡고 한 번에 모아서 무더기로 청구했을 때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 자료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보시면 2년치 치료비를 몰아서 한 번에 다 청구했다가 보험료 할증이 2배 부여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게 너무 부당하다며 실제 민원이 제기된 사례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실비 가입자분들도 제대로 내용을 모르고 청구할 경우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보험 소비, 저 김영규 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2024년 7월 1일자로 실손의료비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비급여 사용량에 따라 할인, 할증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참고로 2021년 7월부터 실비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실비보험이 있는데 2021년 6월 이후에 전환 신청을 했다. 자, 이런 분들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아직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분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그 이전 세대 실비 가입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나는 4세대 실비가 아니니까 상관없네, 이 영상 굳이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 3세대 실손 가입자도 나중에 언젠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손보험 전환 고려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실손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2013년 4월 실손 가입자부터는요, 보장 변경 주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실비 재가입 주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보시면 가입 시점에 따라 실손 재가입 주기가 15년, 5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가입하고 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어차피 그때 판매 중인 실비로 재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최대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고 혹시 주변에 잘 모르는 분들께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할인 할증 제도가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시작했고 현재도 동일한 사양의 실비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기점으로 각 개인의 비급여 보험금 사용량에 따라 차등제가 적용되는데요. 아주 예전의 구실손 그리고 표준화 1에서 3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내가 많이 청구했던, 적게 청구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전체 손해율을 평가하여 모든 가입자가 균등하게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내가 얼마나 보험금을 수령했느냐, 이거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가장 안 좋게는 보험료 할증이 붙는 형태로 바뀐 거죠.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0원이다. 그럼 할인을 받는데요. 딱 몇 % 할인해줍니다. 이건 없고 대신 3단계, 4단계, 5단계 할증 대상자의 보험료 인상분 재원으로 1단계 할인폭이 최종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년 동안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증 할인 없이 그대로 다음 해에도 유지가 되고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그리고 300만원 이상 수령했다 최대 300%까지 할증되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라서 급여 의료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급여 부분은 아무리 많이 청구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죠. 비급여 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인상되거나 인하되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렇게 셋 중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중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선 비싼 비급여 수술을 받거나 고가의 약제 등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선 무조건 할증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요. 다행히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에서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 예를 들면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비급여 할인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판정받은 분들도 제외 대상이고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비급여를 많이 청구해도 실비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도록 보호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 할증 대상자로 등록됐어요. 할증이 더해지면 그 더해진 할증 보험료를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할증 보험료 부과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뒤에는 리셋되고 다시 재산 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2024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2025년도 실비 갱신 시점에 보험료 할증이 붙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다행히 별도 비급여 청구가 없었고요. 그럼 2026년에는 할증 전 보험료로 돌아오고 오히려 직전 연도 비급여 사용량이 없었으므로 할인을 적용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년 리셋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미뤘다가 해도 되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95만원 보험금을 수령한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MRI를 한번 찍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비급여 합산 보험금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MRI 비용에 따라 100% 혹은 150% 구간 할증이 붙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MRI 비급여 비용권을 차후 연도에 청구하면 어떤가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비급여 차등제는요,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영상 서두에서 언급했던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가입자 B씨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총 2년치 치료비를 모아서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129만원을 2024년에 수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025년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2배 올라간다는 통지를 받으셨고요. 판단 결과 해석을 봐도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을 산정한다. 따라 2023년 치료비라 하더라도 2024년에 지급받았을 경우 2024년 연간 보험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따라서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요, 가급적 과거 치료비를 전부 모아서 청구하는 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혹여 총 보험금이 1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차후 갱신 시점에 보험료 할증은 불가피해져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 그럼 저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면 안 되겠네요. 그대로 기존 실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고민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입된 실비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존 고객분 실비보험 전환해드렸던 사례를 하나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변경 처리를 도와드렸으니까 내용을 당연히 잘 알잖아요. 56년생 여성분이고 표준화 이전 구실손 가입자였습니다. 전환은 2024년 하반기에 해드렸었는데 변경 전 실손보험료만 22만원대였고 곧 갱신해서 인상될 최종 금액이 20만원 후반대라고 사전 통보를 받으셨죠. 이와 비슷하게 실비보험도요. 사실 개인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나중에 질병이나 상해 위험이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그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경우 사실 언제까지 더 지속 가능할 순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구조적으로 갱신형이잖아요. 갱신형은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변동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보험료도 계속해서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실손부터 표준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까지 몇몇 예시치료건들에 대한 보장금액 비교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실손 전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실손보험료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4세대 실비입니다. 실손을 새로 가입하든 아니면 실손 전환을 신청하든 이 정도 수준에서 월 보험료가 나온다. 대략 예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짧게 정리해볼게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는 급여는 해당 사항 없고 비급여만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1년마다 할인 할증을 리셋되고 중증 질환의 경우 예외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4월부터 실비 가입한 분들 2세대 실손, 3세대 실손에 해당될 텐데요. 이때부터는 실비 재가입 주기가 15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13년도 4월에 실비 가입했다. 그럼 15년이 지나면 2028년 4월이잖아요. 2028년 4월에는 어차피 현행 실비로 재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차등제 때문에 실손 전환이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은 15년 재가입 주기를 사전 고려하시면 실손 전환에 대한 결정이 보다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실손 의료비 전환의 핵심 포인트는요. 내가 고사양의 실비를 유지하고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근데 그만큼 실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손 활용도 잘 하지 않고
보험료만 많이 부담한다고 했을 땐 적극적으로 전환을 고려해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죠. 실손보험 청구 이제 절대 모아서 한 번에 하지 마세요. 보험금 청구도 꼭 전략적으로 청구해야 혹시 모를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주변 실비 가입자분들께도 내용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